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 최돈민 상지대학교 평생교육융합대학 학장이시면서 전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회장 또 전 한국평생교육학회장도 역임을 하신 우리 최돈민 교수님 모시고 남원시 평생학습도시 발전을 위한 총체적 전략에 대해서 제1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평생학습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건 199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근데 90년대 중반에 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아시다시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면서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때 TV가 전부 그 아날로그였죠. 저기 브라운관이 있는 거. 그래도 이제는 얄팍한 걸로 바뀌었죠, 그죠? 그런데 그 전에는 90년대 아까도 전에 얘기했지만 집에 조금 잘 사는 분들은 TV가 무슨 TV였냐면 기억나세요? 소니 가지고 있었어요. 소니. 소니는 언제 들어왔냐? 제가 80년대에 젊었을 때 귀에 꽂고 테이프 들었잖아요, 그죠? 음악도 듣고 뭐 듣고 그죠? 그게 1980년대 들어온 워크맨이 소니고 일본에서 유행했는데 우리나라도 모조폰을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집에서 카세트 테이프 듣기 시작했는데 소니가 최고였죠. 그런데 이제 그 삼성 뭐 금성함이 안 팔리니까 이른바 저기 리어커 구루마에 소니 거 팔고 다녔어요. 근데 소니가 아니고 소리, 소미, 소 뭐 이래 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리 유명한 뭐 소리입니다 이러면서 이 소리가 아니고 그거 팔고 다녔습니다. 그게 1980년대인데 우리나라 삼성이 소니를 이기지 못했죠. 근데 90년대 중반에 가면서 삼성은 브라운관으로 승부를 안 받고 디지털로 승부를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른바 그 디지털 사회로 먼저 가는 거죠, 일본. 근데 일본이 왜 디지털로 못 갔느냐? 일본은 메이치 유신, 명치 유신 때부터 국가 모델을 독일 모델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독일식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자동차면 무슨 자동차 있죠? 뭐 폭스바겐도 있고 뭐 우리나라 벤츠도 있고 뭐 BMW 전부 독일 거잖아요, 그죠? 일본은 뭐 있어요? 도요타 있고 그죠? 도요타, 렉서스가 이른바 벤츠를 때려 잡으려고 만든 거고 현대 자동차가 벤츠를 때려 잡으려고 만든 게 그죠? 어디 가셨는지 저 제네시스 우리 고린타 교수님 제네시스입니다. 근데 제네시스가 조금 실패한 거는 그 기름이 조금 더 드는 거. 그 문제만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본 가서 발표하는데 그 교수님은 뭐, 야 너희들 미국으로 따라가고는 언제 따라잡을래? 그 얘기 뭐냐면 여기 나오듯이 경기가 완화되면서 디지털로 가는데 일본은 디지털로 못 갔습니다. 그 당시에. 왜? 독일이 못 갔거든요. 독일이 디지털을 못 가고 프랑스가 먼저 갔습니다. 프랑스가 먼저 가면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사회로 바로 잡았는데 그러면서 가장 유명한 거는 우리 이른바 지식경제로 먼저 갔죠. 지식경제로 먼저 갔는데 우리가 똑똑해서 갔을까요? 1997년에 IMF 이러면서 혹독한 구조조정을 하면서 실업자가 급격히 늘어나니까 갈 수밖에 없었어요. 실업자 구제를 하면서 지식경제 사회로 갔죠. 이게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와서 우리가 사용하는 며칠 전에 먹통이 된 카톡이었죠. 그죠? 카카오톡. 그 전 국민이 카카오톡 쓰잖아요. 그죠? 일본은 뭐 씁니까? 라인 얘기들 라인. 라인은 어디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네이버에서 만든 거예요. 일본은 네이버에서 만든 거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 또 하나 우리 국민의 우수성인가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저기 워드 프로세서 컴퓨터 한글 넣을 때 어느 워드 프로세서 쓰세요? 한컴 쓰는 한글. 한글 이름은 워드 프로세서 자국 거 쓰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어느
회사 게 다 잡아먹었죠? MS도 MS가 저 마이크로소프트 거죠, 미국 거. 그 빌 게이츠가 만들죠. 그러니까 지금 빌 게이츠가 1등 부자네요, 그죠? 근데 그 전에 계속 20년을 부자인데 빌 게이츠는 공장을 갖고 있어요, 무엇을 갖고 있어요? 빌 게이츠가 갖고 있는 거 사람만 갖고 있습니다. 7,300명. 공장은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빌 게이츠가 이른바 윈도우 프로그램을 팔 때마다 삼성전자 노트북에 23만 원씩 떼갑니다. 공장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순이익입니다. 따져보십시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가 1등입니다. 그렇게 돼간 거죠. 그렇게 돼간 건데 어제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 회장으로 됐는데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는 왜 스마트폰은 잘 만드는데 삼성전자 갤럭시 프로그램은 어디 것 같았습니까? 안드로이드인데 안드로이드가 어디 겁니까? 삼성전자 거 보면 이렇게 깔려 있어요. 구글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폰은 어느 나라 거죠? 미국의 애플이잖아요, 그죠? 미국 애플이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만들었는데 2000년 초반부터 국가 전략 산업으로 노트북하고 옛날엔 핸드폰이었잖아요. 스마트폰 안 되는 거, 통화만 되는 거가 머징 되는 거, 섞이는 거 나왔습니다. 누가 먼저 섞느냐? 이게 싸움이 난 거죠. 먼저 섞어놓은 놈이 1등이다. 그러니까 전 나라가 달겨들었죠. 삼성전자는 어디하고 붙었냐면 인텔, 주로 인텔하고 만들어서 2006년에 하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썼어요. 윈도우 썼는데 제가 원래 어댑터에서 바로 샀는데 문제는 켤 때 2분 걸립니다. 윈도우가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 그거를 혁신적으로 한 게 김현수 교수님이 사용하시는 아이폰이죠, 그죠? 그 나이도 됐는데 아이폰만 맨날 써요. 저 사람은 어떻게 미국 거만 써요. 그 미국 거 아이폰 만든 사람은 누구죠? 스티브 잡스, 그죠? 잡스가 잡이라든지 잡스 해갖고 직업을 잊어버렸죠. 복수로 쓰는 바람에 암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 어르신이니까. 자,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만들었죠. 왜 마이크로소프트입니까? 아니 장난이야. 이게 빌 게이츠가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친구가 뭐지? 야 신혼여행 어땠어? 이러니까 애마 마이크로하고 소프트 했어.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됐답니다. 자, 갤럭시는 원래 나사 10개밖에 안 맞는데 아이폰은 나사 52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잘 만듭니다. 삼성이. 소프트웨어는 젬병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안 만들었겠어요?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바다였습니다. 바다가 6개월 만에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 혁신을 못합니다. 삼성전자 가장 큰 문제가. 삼성전자는 공장 회사지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닙니다. 이걸 아직도 우리나라가 못 따라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잘 만드는 것보다 윈도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계를 전면합니다. 또 하나가 위너가 전부 다 가죠. 위너 테이크스 올. 이른바. 그러면 보십시오. 아이폰은 애플에서 프로그램을 공개 안 합니다. 구글은 왜 공개했어요? 2등 회사였거든요. 1등 회사가 다 잡아먹거든요. 전 세계를. 그러니까 대응을 하려니까 구글에서 공짜로 써라 이래갖고 시장 점유율을 늘리려고 그러는데 김현수 교수 때문에 아이폰을 쓰니까 아이폰 시장 점유율이 더 높습니다. 이게 아직도. 여러분들 저기 VTR 있었죠 집에. 들어가고 영화 보고 그랬잖아요 집에서, 그죠? 그게 두 가지가 있어서 기억나세요? 하나는 테이프가 큰 게 하나 있었고 하나는 작은 게 있었어요.
테이프 작은 거는 세계적으로 처음 만든 게 일본의 아까 얘기한 소니 겁니다. 소니가 먼저 만들었어요. 근데 소니는 우리나라 어느 회사에 줬냐면 망한 회사, 전자회사. 대우전자에 줬습니다. 그런데 로열티를 받아갔어요. 대우전자에. 그 대우전자에 훨씬 좋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후발주자 도시바나 뭐 이런 회사가 후발주자로 릴테이블 큰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2등이니까 시장을 따라잡으려고 약간 공짜로 써. 이걸 공짜로 쓴 게 삼성 LG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삼성 LG가 잡아먹었어요. 그 시장 시험다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시험 1위 한다는 거가 이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아래 한글만 겨우 생존하는 거죠. 그건 아래 한글 생존하는 거는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잘 만들어서 아직까지 잘 쓰지 않느냐. 아마 그런 영향도 있어요. 일본도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다 씁니다. 일본도. 중국도 마찬가지고. 자, 이게 이제 그 디지털 사회 기본인데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쭉쭉쭉. 자, 요거 3차 산업혁명인데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잘 아는 알파고 봤잖아요. 그죠? 바둑 두는 거. 바둑 두는 거 봤는데 우리가 알파고만 알아요.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들었냐면 알파고 제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었는데 얘는 프로들이 든 바둑 기본을 배우는 건데 얘는 프로그램을 안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동 독학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는 보십시오. 16만 개를 얘가 공부했어요. 여기는 혼자서 3천만 번 혼자 떴습니다. 그 인공지능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몇 대는 89승 11패 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1024개 정도 되면 4테라거든요. 4테라. 그러니까 알파고 알파 제로 두 했는데 나중에는 100대 1. 기본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프로들. 그러고 접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별거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 머리를 못 따라갑니다. 애우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정차관님 계시지만 저는 우리 교육을 가장 비난하는 게 너무 애우게 한다. 아니 저기 여러분들 공부하셨잖아요. 태국의 여름이 우깁니까? 겨울이 우깁니까? 우리나라는 여름이 우깁니까? 겨울이 우깁니까? 여름이잖아요. 저는 강제로 외웠습니다. 태국이 더우니까 반대다. 이래 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안 틀렸습니다. 애우게 만듭니다. 태국을 간 게 제가 2002년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만에 40년 지나갔는데 그걸 애우게 합니다. 아프리카 도시 나라의 수도를 계속 외웁니다. 저는 아프리카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걸 외우고 있어요. 그죠? 우리 실생은 안 쓰는데. 네이버 모르면 다 나옵니다. 그죠? 그걸 외우게 합니까? 이거 빨리 고쳐가야 되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너무 외우면서 공부 지쳐간다. 자, 이걸 좀 바꿔줘야 된다. 이건 다 저기 있는데 지금 자율주행 그 고속도로는 가능합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거. 아주 잘 가더라고요. 좋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기 이게 3세대인데 5세대 가면 손 놓고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잃어버릴 직업, 없어지는 직업. 대리기사지. 그렇잖아요. 대리기사. 그보다 더 먼저 없어지는 게 트럭기사들. 그죠? 다 없어집니다. 트럭기사.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에서는 블루 칼라가 죽었는데 4차 산업혁명에서는 뭐가 죽냐면 블루 칼라 플러스 의사가 죽습니다. 아니 강제약 가는데 병원 왜 갑니까? 인공지능에서 무슨 약을 먹어 바로 처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개업이 다 죽습니다. 그 화이트 칼라가 엄청 죽습니다. 이거 4차 산업혁명 들어갔다는 게. 자, 자율주행 여기 있습니다. 저기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요즘 저기 미국의 미국 테슬라는 우리나라 계속 떠들잖아요. 저기 그 뭐 5G가 되느니 뭐 이러지 그죠? 스마트폰 5G 있잖아요. 안테나 다는 거. 그런데 저기 우리나라도 싸움이 났어요. 저기 작년에 보니까 저기 기재부에서 예산을 5G로 갈 것인가 이송 방식으로 갈 것인가 싸움이 나갖고 아직 해결이 안 되는데 테슬라는
정부 예산 지원 안 받고 자동차 칩이 꽂혀 있어서 이송으로 바로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를 바로 송진받아 갖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갖고 그 뿌려줍니다. 예. 그런데 처음에 지금 공짜거든요. 근데 2년 후에는 자동차 한 대당 73만 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한번 팔아서 수익이 되는 게 아니라 운행할 때마다 돈 계속 생겨요. 예. 그러니까 자동차 자체가 컴퓨터 프로그램 인공지능을 분석하는 단말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예. 이게 또 자동차에서 바뀌는 거고. 자, 4차 산업혁명 뭐 얘기합니다. 지금 뭐 얘기하니까 많이 드시겠지만, 이거는 기계를 집에 있는 에어컨을 내 스마트폰으로 조절해서 야 30분 후에 틀어 이러면 이제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계를 사람이 원격으로 조정이 다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기계를 원격 조정이 이거로 가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 독일 못 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독일이 가장 빨리 가고 있습니다, 지금. 3차 산업혁명 늦어갖고 독일이 가장 빨리 가면 어디가 또 따라간다? 일본이 따라갑니다. 일본이 무섭게 따라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데 산업혁명 하면 또 있어요. 5차 산업혁명. 요거가 되면 로봇이 감성을 갖게 됩니다. 딱 보고 주인님 얼굴이 슬퍼요. 오늘 왜 그래요? 정신 차리세요. 그러다가 기분 나쁜 이놈의 자식아 너 그따구로 하면 돼 이러면 나중에는 뭐 어때요? 로봇이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는. 그때는 사람이 죽어야 돼. 우리는 그때까지 안 사니까 천만다행입니다. 500년 내지 100년 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5차 산업혁명이. 네. 그러니까 로봇에 감성 지능을 넣는 거, 감성 지능 넣는 거를 5차 산업혁명이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독일이 인더스트리 4.0을 먼저 가는데 요거 하면 나중에 보시고 인더스트리 4.0에 저기 세계적인 스포츠 용품, 신발 세 개가 있죠. 하나가 나이키는 어디 거요? 미국. 그 다음에 영국 거. 아디다스. 아니다. 영국 거 어디? 리복. 독일 아디다스. 그러니까 월드컵이나 하면 아디다스 달게 하느냐 나이키 달게 하느냐 이게 싸움이 납니다. 다 이게. 그런데 최고 돈 많이 주는 데가 나이키죠. 그죠?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도 나이키 모자 딱 달고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프로 여자 미국가 뛰는 애에게 나이키 모자 달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안 돼요. 그래서 30억을 딱 달아주고 봤는데 돈이 안 됩니다. 그 요즘 젊은 우리 한국 프로 세 사람이 지금 그 미국 PJ 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이키가 접촉한답니다. 드디어 한국 사람한테. 이거 딱 달아주는데 30억, 50억 받는데. 그럼 한국 30억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거든, 결국은. 근데 아디다스가 공장을 만드는데 내년에 완공인데 세 사람이 근무합니다. 다 어떻게 주문받아? 인터넷으로. 주문받으면 AI가 자동 진행해서 공장 생산해서 바로 포장해서 보내줍니다. 그거가 진행된 게 3명밖에 근무 안 합니다. 그런 사유로 이제 바꾸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이 3차 산업혁명이 안 돼갖고 그렇게 고전하다 지금은 가장 빨리 가고 있습니다. 독일이. 자, 이건 증강현실. 자, 요거는 왜 중요하냐면 딱 보면 누구시더라? 이러면 얼굴 보면 사람 이름이 다 나옵니다. 옛날에 10년 전에 애인이야. 큰일 났네 이거. 다 나타납니다 얼굴에. 그러니까 요걸 하는데 요것도 여기 보면 지금 미국 일부 지금 커밍 2018 이거 하고 있는 거 요거인데 우리나라 못 따라가는 요거 보면 4차 산업혁명 1위 빅데이터 한국 14위, 인공지능 13위, 클라우드 컴퓨터 12위, 사물 인터넷 요것만 5위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들어가요? 사물 인터넷이? 냉장고 가전제품 한국이 만들잖아요. 삼성 LG에서. 그 여긴 투자합니다. 지금 한국이 5위. 3D 프린팅 8위. 저기서 쭉 보면 재미있는 거 하나 딱 나타나는데
중국 보십시오. 중국. 네. 중국 보십시오. 네. 국가발 논문의 중국 2위입니다. 중국이 여기에다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때려잡으려고 지금 무역 전쟁 벌이는 거예요. 4차 산업의 주도를 미국에서 중국이 갖고 가면 미국은 세계를 이끌지 못하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4차 산업 일자리, 우리나라 일자리 이거는 매일 경제가 딜로이드가 분석한 건데 4차 산업이 조기 진입하면 이렇게 60만 8만이 생기는데 지연이 되면 164만 개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게 큰 문제죠. 저기 시간 빨리 됐다 했고 요 뒤에 자르고 있으니까 요 인공지능 얘기입니다. 이거.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긱 이코노미다. 모여서 회사 만들어서 돈 벌고 해체하고 또 모이고 이런 사회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 장기 고용 없는 사회입니다. 이게. 근데 원래 가장 유명한 게 전쟁이 그 하기 전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에 후붓이라는 데 가장 유명합니다. 그래서 5년간 100만 명이 모여서 서로 그날 보고 야 이런 거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기 모여서 하다가 이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스탑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저 이 내용 생각하고 이 내용 쫙 생각하겠습니다. 뒤쪽. 대학 입학 차원 감소가 계속되는데 일본이 먼저 갔죠. 10년 전에. 일본은 대학을 졸업하면 한 사람 졸업한 사람을 4개 회사가 뺏어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사람이 없어요. 일본에. 취업할 사람이 없다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취업률이 늘어나겠죠. 취업률이 97%다 지금. 그러니까 세븐일레 물류기업 계속 올려줍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대수 지금 신생아가 36만 명밖에 안 되죠, 그죠? 1960년대도 거의 100만 명이 있잖아요. 인구가 3분의 1 토막 나는데, 그러니까 그 취업률과 자동하게 쭉쭉쭉쭉 그 내용 생각하고, 자, 아까 평에서 참여율 얘기하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소득별 격차가 2분의 1, 학력별 격차도 2분의 1.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계속 공부한다. 못 배운 사람 공부를 하지 못하니까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다. 그러니까 학습 양극화가 소득 양극화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그러니까 보세요. 스마트폰 잘 쓰는 사람은 그래도 이런 데 다녀서 스마트폰이라도 조금 쓸 수 있죠. 제 친구들도 못 쓰는 사람 많습니다. 돈 보내려면 은행 갑니다. 그럼 스마트폰 왜 안 보내리면 야 그거 하다가 다른 놈이 뺏어간대. 절대 못합니다. 그죠? 자, 10년 후 지나면 완전히 맹탕이 되는 거죠. 그죠? 옛날에 문맹했잖아요. 문명자가 돼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배우지 않으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이게 참여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학력 간의 국가별 참여격차가 한국이 4위. 그 다음에 사업장 규모별 한국이 4위 됩니다. 이게. 그 양극화 사회 됩니다. 양극화 사회. 양극화에서 가장 쉽다는 겁니다. 자, OECD의 중학교 2학년 성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그 1, 2를 가는데 최근에 일본이 올랐습니다. 일본이 올라온 거는 그 일본 깡패 총 맞아 죽은 놈 있죠. 공부를 엄청 시켰습니다. 아베가. 그러면서 일본이 쭉 올랐습니다. 일본이 7, 8위 됐었거든요. 그 다음에 무서운 놈들이 짱깨들이 무섭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예? 이 대도시는 공부 엄청 시킵니다. 젊은 애들. 예. 그 학원을 뭐라 그러냐면 중국말로 안심방이라 안심방. 학원 보면 안심된다고. 엄청 공부 시킵니다.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른들 영향을 줬습니다. 어른 영향 OECD 평균에 못 도달하고 있습니다. 다 미칩니다. 또 어느 놈들 1등? 예, 일본 1등. 일본이 디지털을 못 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6등 정도 6, 7이 떨어집니다. 일본이. 컴퓨터 활용한 거. 요것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는 성인들이 저기 대학이나 뭐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어디 가서 배워요?
배울 데가 없죠. 일본은 어른들 학교를 교육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공민관이라고 합니다. 공민학교일 때 공민관. 초등학교 숫자만큼 많습니다. 교육부 산하에. 그러니까 어른들은 공민관 가서 배우라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공민관에 뭐가 있냐면 다도실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여자 입는 옷, 기모노, 예, 기모노를 즐기는 그런 기모노 입는 법, 기모노 그 제작에 가르칩니다 계속. 그래서 일본 문화를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1945 일본에 패망하니까 일본 국민들이 완전 자괴가 힘들었습니다. 야, 이거 우리나라가 완전 이거 망했구나 이러니까 일본 국민들을 다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독일에 포객술래 국민대학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공민관을 만들어 1948년부터. 일본은 사회교육법을 1947년에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1984년 이렇게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학년기 학생뿐만 아니라 어른들한테 얼마나 훌륭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가 하는 게 자 갈등지수 사회적 갈등지수가 한국 꼴찌에서 네 번째. 사회적 갈등지수니까 소송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소송 끝나는 게 대법원까지 갑니다. 이게 가장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저 국민들이 이게 통합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목 질서가 많다. 이것도 고쳐가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요거 대충. 자, 개인으로 봐서는 어디서 교육받는지 이게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인지 뭐 정보통신부인지 모르죠, 그죠? 내 주변에 학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거를 시청에서 갈라치기를 한다, 자꾸만. 왜 그래야 되냐? 이게 통합된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행사하는 것도 통합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한 행사 중 하나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죠? 내 주변에 배울 때가 있어야 되는데 저기 외국 학자들을 이천시 데려갔습니다. 이천시 데려가니까 토요일 날 주민센터 가니까 거기는 토요일 날 해요. 주민센터가. 그 일요일 날 합니까? 안 한다 그랬어요. 아니 일요일 날 하지. 직장인들은 일요일 와서 공부해야 되는데 저녁에는 합니까? 안 합니다. 아니 직장인들은 저녁에 해야지. 그렇잖아요. 도서관은 언제 쉽니까? 월요일 쉬잖아요. 일요일은 안 쉽니다. 그러니까 학습 시설도 월요일 쉬어야지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해야지. 근데 쉬어야 안 쉬어요. 일요일 날. 아니 다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바꿔줘 갈 우리 책무라 이겁니다. 그런 책임도. 요거는 니세코라는 지역인데 니세코 지역 방문했을 때인데 이 지역이 미안합니다. 니세코가 가장 못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장 못 사는 지역인데 이게 우리 스키장이 있습니다. 스키장이 있는데 스키장을 한번 바꿔서 했는데 군수가 어떻게 했냐면 군민들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자료 다 공개, 회의록 공개, 기한문 다 공개했습니다. 그 시민들이 모여서 나중에 뭘 하냐면 홍콩 사람을 데리고 와서 팝을 만듭니다. 왜? 겨울에 스키장 간 사람들이 저녁 때 놀아야 돼. 서양 사람들이. 근데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멕시코는 멕시코라 그러는데 그죠? 맥도날드는 마구도나르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홍콩 사람을 데려와서 그런 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동시 겨울에 8,000명이 호주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못 사는 지역이 가장 잘 사는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방문했을 때 이거는 저기 같이 일본 교수고 이거 우리 얘기하면 평생교육사, 일본은 사회교육 주사입니다. 이 사람인데 이 체육관도 시민들이 운영해요. 저 공무원들이 운영 안 해요. 시민들이 운영합니다. 다 풀어줬어요 시민들이. 그럼 공무원들이 일자리가 줄어드냐? 줄지 않습니다. 다른 봉사 이쪽으로 달리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이 가장 잘 사는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10년 만에. 그래서 행자부 공무원이 1년을 보냈더라고요. 노하우를 배우라고.
이게 저 평상습으로 바뀐 일본의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 조그만 지역인데. 저 이거 그 뒤에 내용생 요거 이제 저희 그 대학원생이고 소년의 야망을 품어라 배우셨죠? 학창 시절에. 오 역시 저기 회장님이 잘 아시네. 그 누가 얘기했어요? 아이. 클라크 박사라 배웠잖아요. 클라크. 저는 몰랐잖아요. 그치? 보이스 비 앰비셔스 뒤에가 또 있었습니다. 인 크라이스트. 저기 서양은 저기 종교 기독교 그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품 안에서 야망을 품으라는데 이분이 1860년에 홋카이도를 와갖고 낙농업을 처음 홋카이도에 가르쳐주고 가신 미국의 학자십니다. 낙농학자. 근데 가니까 제자들이 울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이스 비 앰비셔스 인 크라이스트 했는데 현해탄을 건너오다가 인 크라이스트는 빠졌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어갖고 인 크라이스트 없고 이런데 이분을 아직도 홋카이도를 근대화시킨 어른으로 추앙하는 동선 홋카이도 대학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새로운 어떤 그 아이템 요게 지역을 바꾼다. 그래서 저거 뒤에다가 장하게 썼는데 시간이 뒤에서 사회자 자꾸만 가라고 서 있어서 얘기 못하고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